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제키라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하도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라 저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너무 어그로 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요리나무 채널을 시청하시는 호연님들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 제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가중처벌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쿨존 관련 법규와도 중복되고 결국은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가중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범죄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건, 사고, 어린이의 목숨은 중요하고 일반 성인의 목숨이나 재산, 그의 가족, 그의 인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그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었다는 것까지 참으로 칭찬합니다. 일반인의 의견, 민심 이런 것들을 들여본다는 의미에서요. 이제는 법 제정과 그리고 시행에 앞서서 해당 법 적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 혹은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이 분명히 판을 칠 것이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 당한다면 나도 똑같이 민식이 부모님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던 가해자를 잡아서 영화 같은 복수를 하던 했겠지만 이슈의 자체는 가중처벌, 누구나 스쿨존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함에 반대의 여론,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그런 바이크가 되던 승용차가 되던 스쿨존을 지나다 바이크가 되던 승용차가 되던 스쿨존을 지나 다녀보신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량 통행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새벽 시간에 스쿨존 30km 과속 카메라 앞을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애들 태우겠다고 편도 1차로에 줄 서 있는, 그러니까 불법 주차처럼 줄 서 있는 학부모나 학원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선을 끼워 밟은 채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살짝 걸쳐 넘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앞도 안 보고 무작정 뛰어들거나 장난으로 친구를 도로로 밀어버리는 행위, 내 앞으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당해보신 적은요? 이 법은 희한하게도 민식이법에 노출되어질 가장 위험한 대상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닌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이들을 통학하는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요. 아이들을 대부분 누가 데리러 가나요? 아빠? 대부분 김여사로 불리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운전 미숙자를 통칭하는 이야기로 김여사분들이 대부분 학교 앞을 지나다닙니다. 운전 미숙자들이 그곳을 지나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운전 미숙자들은 운전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운전 센스가 없어서 나의 행위로 타인의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모른 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닙니다. 주차도 막 합니다. 학교 앞 정문에 가까이 주차하려고 밀어붙이고 자리 잡고 빨리 와서 줄 세워두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또 통학버스 학원 운전자들 어떻습니까? 인건비 비싸고 젊고 유능하고 운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하고 민첩하고 센스 있는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60대 초중반에 노안으로 인해서 돋보기 안경을 썼거나 민첩하고 빠른 즉흥적인 사고 판단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퇴직한 직장인들, 혹은 어린이집이나 피아노 학원 등 따로 운행하시는 분을 고용하지 않은 원장이 앞치마 입고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데려다 주고 합니다. 또 태권도장은 어떻습니까? 20대 초반 사범, 요즘은 여자 사범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승합차 끌고 나옵니다. 이들은 면허는 있는데 운전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을까요? 학원비 안에 통학용 차량 운행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겠지만 통학용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회된 유상운송 서비스와 관련돼서 위반 혹은 편법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언급한 사항들이
유상운송 서비스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일까요? 태권도 관장이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위에 어린이집이나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 운행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자고요. 태권도 안 가르치고 운행 뛰려고 관장한 거 아니잖아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도장의 책임자는 가르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의 배송 혹은 식부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차량들,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송 기사님들도 이 법안으로 인해서 격하게 완전 경계태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구속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단 한 사람의 불합리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하게도 여기 학교 정문이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메라 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었을 때 어린이가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 벌금과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안이 발의된 직후에 민식이법과 관련된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 수도 있지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유념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 12가지 사항 중에 이 두 항목 때문에라도 일단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로 들어가요. 현재로는 중첩대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다 했습니다. 좌우 확인했습니다. 출발하려는데 어린이가 우다다다 나와서 뛰어들어서 들이받았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죠. 제 경험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골목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좌우 확인한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린이가 자전거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냥 쪼로로 와서 그냥 부닥친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서 있는데 부딪힌 경우였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이게 만약 어린이가 다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심지어 이 공간이 스쿨존이었다면요. 이렇듯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돌발 상황을 예측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지만 운전자의 블랙박스 에러나 미동작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은 사고 시 위급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 다음 사고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감시 카메라, 적용 시간대의 지정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어린이와 관련된, 스쿨존과 관련된 법이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없으면 스쿨존의 효력 발휘도 유동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스쿨존의 의미에 부합하는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 주길 희망합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 생각엔 제일 무서운 것이 남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법안, 새로운 룰에 본보기로 때려 맞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정지선 단속하나요? 옛날에 그렇게 정지선 단속한다고 한창 다 금발봐도 벌금 때렸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악성 댓글 같은 것을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는 최진실법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어서 실제로 악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에야 하도 우울증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댓글로 욕설을 해서 사람이 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100%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 법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최진실법에 의해서 악의적인 역관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쯤에 수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시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죠. 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돈을 안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야 저는 피해자고, 그것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최진실법이라는 것도 없었을 때예요. 지금에야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겠지만, 당시에는 월급을 못 받아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디다 물어보나요? 인터넷에 그냥 물어본 거죠. 그 회사 대표가 우연히 그걸 찾았는지 3년 정도 지나서 생긴 최진실법 사이버 모욕죄에 적용해서 저를 가해자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저는 결국 합의할 돈도 없고 벌금 낼 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안 준 그놈에게 월급을 내놓으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최진실법과 같은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고소를 취하하겠다 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통해서 고소 취하도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내용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혹은 예외의 항목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차차 판례가 생기고 누구나 이해했을 법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서야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는, 나아가서 공무원이나 생계형 운전자들은 너무 과중한 처벌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고, 또 혹시라도 불합리한 가중처벌까지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본보기형 판례에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쿨존을 피해 다녀야 돼요. 아마도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 회피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연예인들이 되던, 공무원이 되던, 혹은 공무원의 자식이 되던 악성 전과자는 좀 TV나 언론에, 그리고 또 정치판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주, 도박, 마약 이런 거 해도 전부 무죄가 되거나, 버젓이 세금으로 월급 타먹는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TV 나와서 돈 버는 거 보면 짜증나거든요. 금수저나 혹은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숙한다?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안 해줬는데? 할 생각이 없는데? 음주, 도박, 마약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정직하게 정치하고 정직하게 웃기고 정직하게 연기 잘하는 이런 연예인들 많으니까 이제 좀 물갈이 좀 합시다.